2026년부터요. 대한민국 사업장 9만 곳이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이 한 5만 2천 곳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인데 엄청난 규모죠.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의 접근 방식, 그 철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변화의 핵심을 좀 파고들어서 이게 당신의 일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정말 딱 하나예요. 사후 시정에서 즉각 제재로의 전환. 사후 시정에서 즉각 제재로. 네. 이전에는 일단 걸리면 고치면 되지 이런 인식이 좀 통했다면요. 이제는 법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사법 처리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목표가 바로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임금체불에 대한 태도 같아요. 정부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감독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요. 해당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숨어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맞습니다. 숨어있는 다른 체불까지 샅샅이 뒤지는 이른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요? 네. 근데 이 변화의 배경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라고 있는데 네네. 여기로 들어온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무려 85.8%에 달했다는 겁니다. 85.8%요? 그건 사실상 익명으로 찌르면 거의 다 문제가 있었다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고된 감독이 얼마나 보여주기식이었는지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내분 고발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제는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식의 실질조사로 파고들겠다는 거죠. 소위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꼽혔던 것들도 집중점검 대상에 올랐던데요. 네. 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또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같은 것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간단히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요.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그냥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서 사실상 추가 근무를 시켜도 돈을 더 안 주는 관행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짜 3.3 프리랜서는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 시키면서 세금 3.3%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거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책임을 피하려는 수법입니다. 결국 그런 법의 회색지대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한 태도가 단순히 돈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산업안전 분야는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훨씬 크죠. 우선 감독관 인력부터 895명에서 2055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요. 인력부터 엄청나게 늘리네요. 심지어 전국에 드론까지 배치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건설 현장이나 고층 작업장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드론까지요?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중상해재해 감독의 신설입니다. 중상해재해 감독이요? 네. 지금까지는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터져야 최고 수준의 감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9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사고만 발생해도 91일 이상 휴업. 네, 그런 사고만 나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아주 강도 높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전조가 되는 심각한 부상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개입해서 사고를 막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대재해의 전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전에는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제도를 점검할 때 주로 시정 기회를 줬습니다. 일단 고쳐보라고 시간을 줬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화 점검을 아예 폐지했어요. 폐지요? 네. 대신 모든 감독에서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하면 즉시 제재합니다. 숙제했니? 하고 검사만 하던 것에서 이제는 숙제 내용이 틀렸네? 바로 벌점이야.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노동 현장의 오랜 관행과 회색 지대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아주 상징적인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번 계획에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걸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닙니다. 아, 근로에서 노동으로요. 그렇군요. 네. 듣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근로자라는 단어는 보통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 상징적인 명칭 변경은 앞으로 감독의 범위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즉 새로운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